비켜요. 숨구멍을 다 막아놨으니 죽은 거지. 청담동 최고급 예물관 3천만 원짜리 기계도 실패한 50억 다이아몬드 앞이었죠. 그런데 걸레 빨던 청소부가 앞으로 나서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3분 뒤 죽었던 보석에서 무지개 빛이 터져 나왔죠. 그 순간 사장의 두 무릎이 꺾였습니다. 대체 이 청소부의 손엔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귀한 인연을 맺어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시는 걸음마다 행운이 눈처럼 쌓이길 기원하겠습니다. 청담동 한복판 황금당이라는 황금빛 간판 아래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대한민국 0.1%만이 출입한다는 이 예물샵, 그 유리문 안쪽에서는 지금 한 여자의 비명이 터지려 하고 있었죠. 홍서연은 올해 63, 강남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재력가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설회사를 물려받아 굳건히 지켜온 여자였죠. 그런 그녀가 오늘따라 손을 떨고 있었어요. 검은 벨벳 상자 안 물방울 모양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 아래에서 무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거 30년 전 남편이 프로포즈하면서 끼워준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앞에 30년 전 그날이 아른거렸죠. 1994년 겨울 종로 귀금 속 골목이었습니다. 23 서연은 허름한 중국집 2층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었죠. 맞은편에는 갓 30이 된 청년 한재민이 앉아 있었어요. 서연아, 나 오늘 할 말이 있어. 재민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평소 현장에서 레미콘 차 몰며 거친 일만 하던 남자가 그날따라 죄 지은 사람처럼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뭔데, 왜 그래? 무슨 사고라도 쳤어? 재민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투박한 한지 같은 종이에 쌓인 상자였죠. 뚜껑을 여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는데 세공은 투박해도 돌의 크기가 비현실적으로 컸습니다. 형광등 불빛을 집어삼킬 듯 영롱하게 빛나는 물방울 다이아몬드였죠. 미쳤어. 오빠 이거 뭐야? 큐빅이야? 서연이 놀라서 물었지만 재민은 고개를 저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전 재산이야. 아니, 내 젊음을 다 걸었어. 재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레미콘 트럭 팔았어. 그리고 우리 신혼집 전세금도 좀 뺐다. 당분간은 월세방 살아야 해. 3년 부은 적금이랑 퇴직금 정산한 것까지 싹 다 털어서 이거 샀어. 서연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밥벌이할 트럭도 팔고 살 집도 줄여서 사온 반지였으니까요. 친구놈들은 다 미쳤다고 하더라. 집 한 채 값을 손가락에 끼우는 놈이 어딨냐고. 재민이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서연아, 그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더라. 이 돌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진짜 백이 원석이라고. 지금은 이게 강북집 한 채 값이지만 30년 뒤엔 강남 빌딩만큼 비싸질 거라는데 난 그 말 믿었어. 그는 서연의 손을 투박한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널 좁은 방에서 고생시키겠지만 나중에 내가 없을 때라도 이 돌이 너랑 우리 가족 지켜줄 거야. 변치 않는 건 이 돌이랑 내 마음뿐이니까. 서연의 코끝이 시큰해졌죠. 현실의 안락함 대신 미래의 약속을 선택한 남자의 무모하지만 뜨거운 사랑. 그 투박한 손가락이 서연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반지를 끼우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3번이나 빗나갔죠. 미안해, 손이 왜 이래. 서연이 웃으며 재민의 손을 감쌌습니다. 됐어. 내가 끼울게. 서연이 직접 반지를 끼웠죠.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중국집 형광등 아래에서
무지개 빛을 뿜었어요. 허름한 2층 중국집이 순간 궁전처럼 빛났습니다. 예뻐?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서연은 대답 대신 재민의 투박한 손등에 볼을 가져다 댔어요. 시멘트 냄새가 벤손이었지만 그 어떤 향수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떴죠. 지금 앞에 놓인 건 청담동 최고급 예물샵이었고 그때 그 가난한 청년 재민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위암 말기 발견했을 땐 이미 손 쓸 수 없었습니다. 재민의 예언은 맞았죠. 월세방에서 시작한 두 사람은 30년 뒤 강남에 빌딩을 세웠고 그 반지의 가치는 정말로 50억이 넘는 것으로 감정됐어요. 하지만 서연에게 이 반지의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집 2층에서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워주던 그 청년의 마음, 그게 전부였죠. 며느리한테 물려주려고요. 세척 좀 부탁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반지를 건네는 손끝이 살짝 떨렸죠. 젊은 직원이 공손히 상자를 받아들었고 서연은 그 반지가 멀어지는 걸 눈으로 쫓았습니다. 이 반지만이 재민이 남긴 전부였어요. 강남 빌딩도 건설회사도 다 재민이 피땀 흘려 일군 것이지만 서연에게 진짜 유산은 이 반지 하나뿐이었죠. 변치 않는 건 이 돌이랑 내 마음뿐이라던 그 말. 서연은 30년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가죽 소파에 앉아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홀짝였죠. 창밖으로 청담동의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요. 15분쯤 지났을까요?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직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어떻게를 연발하는 게 들렸죠. 서연의 찻잔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까 그 직원이 벨벳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직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자 뚜껑이 열렸죠. 서연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30년간 맑은 빛을 품고 있던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지금 뿌연 돌멩이처럼 변해 있었어요. 마치 숨이 막혀 죽은 것처럼 아무런 광채도 없이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이게 뭐야?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을 뻗어 반지를 집어들었지만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건 싸늘한 금속뿐이었죠. 재민의 온기가 30년간 품고 있던 그 체온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변치 않는 건 이 돌이랑 내 마음뿐이니까.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변치 않는다던 돌이 죽어가고 있었죠. 이게 뭐냐고요? 서연의 손바닥이 유리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뒤집어지며 캐모마일이 흘러내렸죠. 가게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인생이 걸린 보석을 돌멩이로 만들었어. 서연의 외침이 황금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직원들은 눈을 피했고 매장 한 구석에서 바닥을 닦던 허름한 청소부만이 고개를 살짝 들어 그 광경을 바라봤죠.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대걸레를 쥔 채 아무 말 없이요. 안쪽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유학파 출신 황금당 사장 박도진이 급히 뛰어나왔죠. 40 초반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맞춤 정장 차림이었지만 이마에는 이미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도진은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서연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50억짜리 사고,
이건 보험으로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도진이 손가락을 딱 튕겼습니다. 민수 씨, 독일에서 들여온 기계 가져와요. 3천만 원짜리. 직원 민수가 황급히 뛰어가 반짝이는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된 최신 세척기였죠. 도진은 기계를 쓰다듬으며 서연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사모님, 이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황금당만 보유한 장비입니다. 웬만한 외제차 한 대 값이죠. 도진의 말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 직원들에게 버럭 소리 지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죠. 강남 재벌 사모님 앞에서만 나오는 그 특유의 굽신거림이었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뿌연 반지만 노려보고 있었죠. 도진이 흰 장갑을 끼며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자, 일단 1차 세척부터 들어갑니다. 기계에서 웅웅 소리가 났어요. 3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났습니다. 도진이 반지를 꺼내 조명에 비춰봤죠.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탁해진 것 같았어요. 도진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민수 씨, 프랑스산 약품 가져와요. 파란 병. 민수가 파란색 병을 가져왔습니다. 라벨에는 알 수 없는 외국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사모님, 이건 프랑스 박물관에서도 쓰는 겁니다. 한 병에 200만 원이 넘죠. 도진이 약품을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찰랑거렸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도진이 다시 반지를 꺼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표면에 뿌연 막 같은 게 끼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진 거였죠. 뭐야 이게? 도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민수 씨, 이탈리아산 가져와. 초록병, 빨리. 이번에는 초록색 병이었습니다. 역시 몇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수입 약품이었죠. 도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약품을 붓는 손이 흔들려서 반이나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비싼 약품이 타일 위로 흘러내렸죠. 직원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5분, 10분, 15분. 도진이 반지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이제 완전히 생기를 잃어버렸죠. 뿌연 것을 넘어서 마치 시멘트 덩어리처럼 칙칙해져 있었어요. 처음보다 훨씬 더 망가진 거였습니다. 도진의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양복 안쪽까지 땀에 젖었죠. 더 이상 여유로운 미소는 없었어요. 이상하네, 분명 설명서대로 했는데. 도진이 한참을 반지만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슬쩍 올려다봤죠. 그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사모님,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뭔데요? 도진이 반지를 손 위에 올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거 원래부터 진짜 맞습니까? 혹시 가짜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매장 안 공기가 한순간 멈췄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얼음처럼 변했죠. 30년 전 남편이 전 재산을 털어 사준 반지, 젊음을 통째로 걸어서 떨리는 손으로 끼워준 반지, 그걸 지금 가짜라고 의심하는 거였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 오해 마세요. 요즘 가짜 만드는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본인도 모르게 속는 경우가. 내 남편이 사기꾼이라는 소리야. 지금.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오히려 어깨를 으쓱했죠. 자기 실수를 덮을 구실을 찾은 듯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저희도 가짜 보석까지 책임지긴 어렵지 않습니까, 사모님.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감정선은 집에 있었고 눈앞의 다이아몬드는 그저 뿌연 돌멩이일 뿐이었어요.
가게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도진은 시계를 힐끗 보며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눈치였죠. 그때 매장 한 구석에서 천천히 바닥을 닦던 대걸레가 멈췄습니다. 그 소리가 나기 조금 전이었습니다. 매장 구석 화분과 진열장 사이에서 싱그목은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죠. 칠순이 넘긴 나이. 허리가 살짝 굽어 있었고 고무장갑 낀 손은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황금당에서 3년째 청소를 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금옥이 대걸레를 밀다가 멈췄습니다. 진열장 앞이었죠. 유리 안에는 수억 원짜리 보석들이 조명 아래에서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보석의 화려함에 눈이 팔렸겠지만 금옥은 무심한 표정으로 그저 유리에 묻은 지문만 꼼꼼히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금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리창에 자신의 손이 비쳤거든요. 굳은 살 박힌 손가락, 마디마디 굵어진 관절. 금옥은 그 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선이 진열장 구석에 놓인 작은 반지에 잠시 머물렀죠. 그녀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는 다시 묵묵히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못 볼 꼴을 봤다는 듯한 씁쓸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안쪽에서 소란이 터졌습니다. 내 인생이 걸린 보석을 돌멩이로 만들었어. 금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 그쪽을 봤죠. 손님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사장 박도진이 땀을 뻘뻘 흘리며 비싼 약품을 쏟아붓고 있었죠. 금옥은 도진의 손놀림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도진이 약품을 붓는 순간 금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손에 쥔 걸레가 꽉 쥐어졌죠. 하지만 금옥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진이 손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들렸습니다. 이거 원래부터 진짜 맞습니까? 금옥의 대걸레가 멈췄습니다. 혹시 가짜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금옥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쯧쯧. 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구석으로 향했죠. 쯧쯧 숨구멍을 죄다 막아놨으니 돌이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거지. 도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도진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금옥은 대걸레를 세워놓고 담담하게 올려다봤죠. 다이아몬드도 숨을 쉬어요. 돌 사이사이로 공기가 통해야 빛이 사는 건데 약품으로 다 틀어막아 놨으니 빛이 죽은 거지. 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소부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거든요. 뭣도 모르는 게. 도진이 이를 갈았습니다. 하루 종일 걸레나 빠는 할망구가 뭘 안다고 짓거려. 입 좀 다물고 청소나 해요. 도진이 금옥의 팔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굽은 허리가 휘청거렸고 금옥은 진열장을 붙잡아 가까스로 버텼죠. 대걸레가 바닥에 쓰러지며 물이 튀었어요. 직원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옥은 천천히 몸을 추슬렀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벗었죠. 손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송금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나이테처럼 박혀 있었죠. 보통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아주 작고 귀한 것들을 다뤄온 손이었어요. 지켜보던 홍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 손,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어요. 30년 전 종로의 어느 작은 가게에서요. 서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쏠렸죠. 저 손 혹시 당신 보석 만져본 적 있어요? 금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찰나였지만 서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도진이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사모님, 저 할머니가 뭘 알겠어요. 하루 종일 걸레만 빠는 사람인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옥에 굳은 살 박힌 손가락 끝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 반지 살릴 수 있어요? 매장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금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뿌연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 눈빛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사람처럼요. 금옥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요. 매장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도진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은 금옥의 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손, 저 굳은 살, 저 손가락 마디. 서연의 머릿속에서 3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죠. 1994년 겨울, 프러포즈를 받은 지 며칠 뒤였어요. 반지가 조금 커서 사이즈를 줄이러 가야 했죠. 23 서연은 남자친구 재민의 손을 잡고 종로 귀금 속 골목, 작은 가게 앞에 서 있었죠. 금옥당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가게 안에는 40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작은 돋보기를 쓰고 손가락 끝으로 다이아몬드를 어루만지고 있었죠. 이 돌 좋은 돌이에요. 여자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원석이에요. 지금은 집 한 채 값이지만 30년 뒤엔 빌딩 값이 될 거예요. 서연은 그 여자의 손을 봤어요. 송금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수십 년간 보석만 만져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돌은 주인을 알아봐요. 여자가 웃으며 반지를 건넸죠. 이 돌은 좋은 주인 만났네. 오래오래 빛날 거예요. 서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그 가게는 사라졌고 그 여자도 사라졌죠. 하지만 저 손만큼은 똑같았습니다. 주름이 늘고 허리가 굽었어도 저 굳은 살만큼은요. 서연이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저 손, 혹시 당신 보석 만져본 적 있어요? 금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찰나였지만 서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도진이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사모님, 저분은 진열장 유리나 닦는 분이에요.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실걸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옥에 굳은 살 박힌 손가락 끝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 반지 살릴 수 있어요? 매장 안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금옥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뿌연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 눈빛이 묘하게 촉촉해 보였어요. 살릴 수 있냐고 물었어요. 서연이 다시 물었죠.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금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볼 수는 있어요. 그 한마디에 매장 분위기가 술렁거렸죠. 도진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사모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 할머니가 뭘 안다고 50억짜리 반지를 맡기세요? 당신은 이미 망쳤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3천만 원짜리 기계, 200만 원짜리 약품, 몇백만 원짜리 약품까지 다 쓰고도 더 망쳐놨으면서 이제 와서 뭘 말리겠다는 거예요? 도진의 입이 다물어졌죠. 할 말이 없었어요. 서연이 금옥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금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그리고 작은 병 하나와 낡은 천 조각을 꺼냈어요.
병 안에는 노르스름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천은 낡아서 올이 다 풀려 있었죠. 이거면 돼요. 직원 민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거 뭐예요? 콩기름이랑 융이에요. 금옥이 담담하게 대답했죠. 매장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1초 뒤 누군가 푸아 웃음을 터뜨렸어요. 도진이었죠. 콩기름? 콩기름이라고요? 도진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직원들도 따라서 킥킥거리기 시작했죠. 야, 민수야. 저 할머니 마트에서 식용유 사오래. 참기름도 좀 사와. 사장님, 고추기름은요? 그것도 사와. 어차피 요리하는 거잖아, 지금. 직원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하기도 했죠. 도진이 서연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사모님 보세요. 3천만 원짜리 독일 기계도 실패했는데 마트에서 파는 콩기름으로 50억짜리 다이아를 살리겠다고요? 서연은 콩기름 병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 허름한 중국집 2층이 떠올랐어요. 형광등 아래에서 무지개 빛을 뿜던 다이아몬드,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워주던 재민의 얼굴. 그때의 빛을 믿어보기로 한 거였죠. 서연이 금옥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해보세요. 금옥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여전히 매장을 채우는 가운데 금옥이 반지를 손에 쥐었어요. 금옥이 반지를 손에 쥐는 순간 매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웅웅거리던 에어컨 소리가 멀어졌죠. 직원들의 수군거림, 거리의 차 소리까지 마치 누군가 세상의 볼륨을 낮춘 것처럼 모든 소음이 사라졌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걸로 진짜 되겠어? 금옥은 유리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반지를 눈앞에 가져다 댔죠. 아까까지 굽어있던 등이 펴졌고 흐릿했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청소부의 손이 아니었어요. 장인의 손이었죠. 금옥은 먼저 다이아몬드를 빛에 비춰봤습니다. 천천히 각도를 바꿔가며 돌의 상태를 살폈죠. 마치 의사가 환자의 맥을 짚는 것처럼 그 손길이 조심스러우면서도 정확했어요. 많이 아팠구나. 금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아픈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요. 콩기름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죠. 금옥은 손가락 끝에 기름을 아주 조금, 쌀알 반 톨만큼만 묻혔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슥! 천 닦는 소리가 매장에 울렸어요. 기계 소음이 아니라 사람 손이 내는 소리였죠.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 소리. 슥, 슥. 금옥의 손가락이 다이아몬드 표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손놀림이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 같았어요. 메스를 쥔 손처럼 정확하고 실을 꿰는 손처럼 섬세했죠. 1분이 지났습니다. 뿌옇던 표면에서 무언가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약품이 만들어낸 막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죠. 2분이 지났습니다. 다이아몬드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죽었던 돌이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였죠.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진의 입이 벌어졌어요.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3분이 지났습니다. 금옥이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반지를 조명 아래로 들어 올렸죠. 순간 매장 전체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폭발하듯 빛을 뿜어냈어요. 마치 오로라가 쏟아지는 것처럼, 무지개가 터지는 것처럼.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7빛깔이 천장과 벽과 바닥을 수놓았죠. 어머,
누군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30년 전 종로 중국집 2층에서 봤던 그 빛이었어요. 허름한 형광등 아래에서도 궁전처럼 빛나던 그 물방울 다이아몬드의 빛. 아니, 그때보다 더 영롱하고 더 찬란했습니다. 금옥이 반지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다 나았어요. 서연은 반지를 쥔 손에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마치 놓치면 다시 사라질 것 같은 꿈 같은 빛이었거든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변치 않는 건 이 돌이랑 내 마음뿐이니까. 그 약속이 지켜졌어요. 돌은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죠. 하지만 서연의 눈은 금옥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당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신금옥 선생 아니에요? 금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그리고 다음 순간 금옥은 몸을 돌려 매장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잠깐요. 잠깐만요. 서연이 뒤따라 소리쳤지만 금옥은 이미 청담동 거리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건 무지개 빛으로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뿐이었죠.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도진의 눈이 사라지는 금옥의 뒷모습을 천천히 쫓고 있었어요. 금옥이 사라진 뒤 매장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고 도진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출입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서연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금옥이 사라진 청담동 거리. 그 허름한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신금옥 선생. 서연은 손에 든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무지개 빛이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30년 전 종로 골목 작은 가게에서 이 반지를 건네주던 그 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도망친 걸까요? 서연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흐릿하고 조각난 기억이었죠. 1996년 어느 날 저녁 뉴스였습니다. 종로 유명 보석상 고객 보석 바꿔치기 혐의로 고소당해. 화면에는 금옥당이라는 간판이 비쳤어요. 기자들이 몰려들고 누군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오르는 장면이 나왔죠. 서연은 그때 아이를 재우다가 잠깐 봤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뉴스를 보고 그 가게 아니야? 우리 반지 샀던 데라고 재민에게 물었던 기억만 남아 있었죠. 재민은 고개를 저으며 설마 그분이 그럴 리가라고 했었어요. 그 뒤로 금옥당은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바쁜 육아와 사업에 치여 까맣게 잊고 있었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신금옥 선생이었던 거야?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30년 전 그 작은 가게가 망하는 걸 그냥 뒀습니다. 뉴스를 보고도 확인 한 번 하지 않았죠. 단골이었으면서요. 내가 그때 뭐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재였죠. 엄마 나야. 그 반지 어떻게 됐어? 아, 응. 다행히 살렸어. 진짜? 다행이다. 근데 엄마, 그 반지 요즘 시세 아시죠? 50억이면 보험부터 들어야 해요. 괜히 이상한 사람한테 엮이지 말고.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니? 아니, 그냥 청담동 보석상이라면서요? 거기 직원들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 소재가 애매해지거든. 변호사가 그러는데. 알았어, 알았어. 끊을게.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귀에 맴돌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신금옥 선생은 지금 어디서 사는 걸까?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담동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 사이 어딘가에 30년 전 누명을 쓴 채 숨어 사는 노인이 있었죠.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찾아야겠어.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진이 황급히 다가왔죠. 사모님, 어디 가세요? 반지 포장해 드릴까요? 됐어요.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올게요. 물어볼 게 있거든요. 서연이 매장을 나서자 도진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죠. 서연이 떠난 뒤 매장 안은 어수선했습니다. 직원들이 정리를 시작했고 도진은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하지만 5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나왔어요. 얼굴에 미소를 띤 채로요. 자, 다들 모여봐. 직원들이 도진 앞에 모였습니다. 도진은 양복 소매를 털며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 일 다들 봤지? 5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살아났어. 우리 황금당의 기술력으로.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장님, 근데 그건 청소부 할머니가. 뭐? 도진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민수 씨, 지금 뭐라고 했어? 아, 아니요. 아무것도요. 민수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진은 직원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죠. 오늘 일은 내가 특별히 개발한 3단계 복원 용액 덕분이야. 알았지?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 네, 사장님.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들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아무도 믿지 않는 게 분명했어요. 자, 정리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도진이 매장을 나섰습니다. 직원들이 각자 자리로 흩어졌죠.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까 몰래 찍어둔 영상이 있었거든요. 금옥이 콩기름으로 다이아몬드를 닦는 장면, 그리고 무지개 빛이 터지는 순간까지 다 담겨 있었죠. 민수는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대박 사건. 청담동 50억 반지, 청소부 할머니가 식용유로 살림 크크. 우리 사장은 수천만 원짜리 기계로 실패함 크크. 전송 완료. 민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때는 몰랐죠. 한편 도진은 매장 뒷골목에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앞이었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CCTV 위치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이쪽은 사각지대였습니다. 도진은 고무장갑을 끼고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어요. 냄새가 확 올라왔지만 눈을 가늘게 뜨고 안을 뒤졌죠. 있었습니다. 금옥이 쓰고 버린 콩기름병, 그리고 더러워진 낡은 융. 도진은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요.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양복 안쪽에 숨겼죠. 콩기름이라. 이게 비법이었던 거야? 도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어딘가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서려 있었죠. 이걸로 복원 기술을 만들고 특허를 내면. 도진은 빠른 걸음으로 매장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의 차 안이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반지가 아까보다 더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죠. 마치 스스로 빛을 내뿜는 것처럼요. 운전하던 서연이 힐끗 반지를 봤습니다. 반지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 강했어요. 뭔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마치 너무 세게 조여진 용수철처럼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는 긴장감이 느껴졌죠. 서연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이 빛이 무엇을 예고하는지. 그날 밤 청담동에서 한참 떨어진 구로의 작은 쪽방촌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3층, 문패도 없는 방. 금옥은 문을 잠그고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또는 안 돼. 금옥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이번엔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왜 또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금옥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3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함없는 장인의 손이었죠. 하지만 이 손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30년 전 종로 금옥당이었습니다. 제자 박태수가 무릎을 꿇고 있었죠.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도박빚이 너무 커서 제발이요. 금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수야, 손님 보석에 손 떼는 건 장인으로서 할 짓이 아니야. 내가 한 짓은 사기야. 선생님,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날 밤 태수는 가게의 장부와 고객 명단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금옥은 경찰서에 끌려갔죠. 고객 보석 바꿔치기 혐의로요. 모든 증거가 금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금옥의 서명이 있었고 바꿔치기한 보석은 금옥의 집에서 발견됐죠. 전부 태수가 조작한 거였어요. 재판은 금옥의 무죄로 끝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게는 망했고 단골들은 떠났고 금옥이라는 이름은 사기꾼의 동의어가 됐죠. 그리고 1년 뒤 청담동의 황금당이라는 고급 보석상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은 박태수. 금옥의 기술과 노하우, 고객 명단까지 전부 가져간 자였죠. 금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을 숨어 살았어. 목소리가 떨렸죠. 그 가게 청소부로 들어간 것도 복수하려던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세운 가게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금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왜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금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금옥씨?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어요. 오늘 낮에 들었던 목소리였죠. 저 홍서연이에요. 오늘 반지 주인. 심금옥 선생님 맞으시죠? 금옥의 손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이 번호를? 황금당 직원 명부에서 찾았어요.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금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거든요. 선생님? 왜요? 금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30년 전 저도 그 뉴스를 봤어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금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 가짜 사장 가만 안 둘 거예요. 선생님만 도와주시면요. 전화기 너머로 서연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금옥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만나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금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로의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금옥의 눈 속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작은 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청담동 황금당 사무실. 도지는 책상 위에 콩기름 병과 낡은 융을 올려놓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비법이라고? 고작 이게? 도지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주얼리 월드 기자님이시죠? 네, 황금당 박도진 사장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리려고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이아몬드 복원 기술이 있거든요. 네, 50억짜리 반지도 살려냈습니다. 기사화 가능하시죠? 도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뵙죠. 전화를 끄는 도진은 콩기름 병을 들어 올렸어요.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죠. 신금옥, 네 기술, 내가 가져간다. 사무실 구석, CCTV에 빨간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그걸 보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구로의 쪽방촌이었습니다. 금옥이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어요. 박도진이었죠. 어제 매장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손에는 고급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죠. 들어가도 될까요? 금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이미 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좁은 방이었어요.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낡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도진은 방을 둘러보며 혀를 찼죠. 이런 데서 사셨군요. 선생님 실력이면 훨씬 좋은 데서 사셔야 하는데. 볼 일이 뭡니까? 금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도진이 과일 상자를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죠.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황금당에서 정식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기술 고문으로요. 월급은 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금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뭘 원하는 겁니까? 아, 그리고요. 도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간단한 계약서예요. 선생님의 기술을 황금당 명의로 등록하는 거죠. 어차피 선생님 이름으론 사업 못 하시잖아요. 전과 때문에. 금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절합니다. 네. 도진의 미소가 굳었어요. 거절한다고요. 나가세요. 금옥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도진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죠. 그리고 갑자기 가방에서 돈봉투를 꺼내 책상에 쾅 내려쳤습니다. 이 나이에 월 200이면 감지덕지 아닙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의 공손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선생님, 상황 파악 좀 하세요. 전과자 주제에 어디서 자존심이에요? 지금 당장 경찰에 전화 한 통이면 선생님 또 끌려가요. 30년 전처럼. 금옥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30년 전 무릎 꿇고 빌던 박태수의 얼굴. 그리고 일주일 뒤 이 할머니가 범인입니다라며 손가락질하던 그 얼굴. 똑같아. 금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랑 똑같아. 이놈도. 대답하세요. 계약할 겁니까? 말 겁니까? 도진이 다가왔어요. 금옥은 뒷걸음질 쳤죠.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그때 금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홍서연이었죠. 도진이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아, 홍 사모님. 저 박도진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바쁘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도진이 휴대폰을 책상에 던졌죠. 홍서연 사모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전화했거든요. 그 할머니 전과자입니다. 보석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적 있어요라고. 금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시각 서연의 집이었습니다. 서연은 태블릿을 들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올린 영상이 SNS에 퍼져 있었죠. 하지만 제목이 이상했습니다. 청소부의 기적? 사실은 황금당 특수 용액 덕분. 영상 아래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역시 동갑하네. 수천만 원짜리 약품이 다르긴 다르다. 청소부가 뭘 안다고 크크 사장님이 시킨 대로 한 거겠지. 황금당 가봐야겠다. 50억도 살리는 기술이면 믿을 만하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때 아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인터넷 봤어? 그 영상에 엄마 얼굴 나와. 이거 엄마 맞지? 민재야, 그게. 제발 그만해. 회사 주가 떨어져. 어머니가 사기꾼이랑 엮였다는 소문 나면 어떡해? 사기꾼이 아니야. 그분은 엄마. 민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제발 정신 차려. 그 반지 그냥 보험 처리해. 알았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 쥔 반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빛이 어딘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주인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요. 이틀 뒤 구로의 쪽방촌이었습니다. 금옥이 문을 열고 나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진이 직원 2명과 함께 올라오고 있었죠. 선생님, 오늘 인터뷰 있거든요. 같이 가시죠. 싫습니다. 금옥이 문을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도진이 문틈에 발을 넣었죠. 선생님, 좋게 말할 때 가시죠.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나요. 금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직원들에게 눈짓했어요. 직원 둘이 금옥의 양팔을 잡았죠. 뭐 하는 거야? 나. 금옥이 버둥거렸습니다. 하지만 7순이 넘은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복도에서 문틈으로 지켜보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옆방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거나 슬쩍 문을 닫을 뿐이었죠. 금옥은 그 눈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구나. 황금당 창고였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어요. 보석 세척 장비와 약품들이 선반에 빼곡히 쌓여 있었죠. 금옥은 의자에 앉혀져 있었습니다. 도진이 문을 닫았어요. 창문도 없었죠. 선생님, 이제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도진이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랜 노트였죠. 이거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선생님 비법이 적혀 있다고 했는데 도진이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금옥 앞에 던졌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트에는 그림과 메모가 빼곡했지만 모두 기초적인 내용뿐이었어요. 콩기름 배합 비율도 손놀림 기술도 아무것도 없었죠. 30년 동안 이 노트 믿고 장사했는데 전부 헛소리였어. 진짜 비법은 어디 있어요? 도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대답해요. 금옥은 조용히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없어. 뭐요? 비법 같은 거 없다고. 처음부터 없었어. 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 네 아버지가 훔쳐간 건 종이 쪼가리야. 진짜 기술은. 금옥이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어요. 굳은 살 박힌 손이었죠. 여기 있거든. 도진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평생 우리 집안 발밑에 있던 주제에 도진이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금옥은 움찔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죠. 창고 구석, 선반 위에 놓인 낡은 CCTV.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기계에서 희미한 빨간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매장 안이었습니다. 주얼리 월드 기자가 도진을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도진의 자리엔 직원이 대신 앉아 있었죠. 네, 저희 황금당만의 3단계 특수 용액 기술입니다. 50억짜리 다이아몬드도 복원했습니다. 서연이 매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기자가 돌아봤어요. 서연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반지는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 신금옥 선생님이 살린 거예요. 기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신금옥이요? 그분 아까 황금당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0년 전에 보석 사기로 고소당한 전과자라면서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누명이에요. 증거 있으세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자는 어깨를 으쓱했죠. 사모님, 아무래도 너무 감동하셔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청소부가 콩기름으로 5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살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기자가 다시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손에 쥔 반지의 빛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점점 더 숨막히는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도진이 금옥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낡은 노트가 쥐어져 있었죠. 30년이야, 30년. 아버지가 이 노트 하나 믿고 사업했는데 전부 쓸모없는 낙서였다고? 금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도진이 소리쳤어요. 금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내 아버지가 뭘 훔쳐갔는지 알아? 금옥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고객 명단, 장부, 그리고 저 노트. 금옥이 노트를 가리켰어요. 근데 말이야, 그건 내가 제자들 가르치려고 만든 기초 교재야. ABC 수준이지. 진짜 기술을 적어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어. 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 왜냐면 금옥이 자신의 손을 펼쳐 보였어요. 굳은 살 박힌 손가락들이었죠. 적을 수가 없거든. 손끝의 감각을, 수십 년의 경험을 어떻게 글자로 적어? 금옥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훔치고 싶었으면 내 손가락부터 잘라갔어야지. 도진이 뒷걸음질 쳤어요. 이 굳은 살 하나하나가 몇십 년짜리 노트야. 너희는 잉크 얼룩만 보고 역사를 봤다고 착각하는 거고. 금옥이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로 하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 종로 골목의 최고 장인이었죠. 내 아버지도 그랬어. 기술은 훔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근데 30년이 지나도 황금당에서 제대로 된 장인 하나 못 키웠잖아. 왜? 기술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거니까. 종이로는 안 돼. 도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닥쳐. 도진이 금옥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손 치워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죠. 도진이 멈칫했어요. 사모님? 여긴 어떻게 해? 서연은 대답 대신 금옥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금옥의 손을 잡았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금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여길? 직원분이 알려줬어요. 민수 씨라고. 서연이 도진을 돌아봤습니다. 박 사장,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건 감금이에요. 불법이라고요. 아, 아니에요. 그냥 인터뷰 때문에. 인터뷰? 서연이 코웃음 쳤어요. 밖에서 다 들었어요. 평생 우리 집안 발밑에 있던 주제라고 했죠?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이 금옥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선생님, 이번엔 안 뺏겨요. 금옥이 고개를 들었죠. 선생님 이름도 기술도 명예도. 그리고 서연이 손에 쥔 반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제 남편의 약속도요. 반지가 빛났어요. 아까까지 희미하던 빛이 두 사람이 손을 맞잡자 다시 강하게 타올랐죠. 마치 주인의 결심을 읽은 것처럼. 도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이 이리저리 굴러가고 있었죠. 그때 창고 밖에서 민수가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화면에는 녹음 앱이 켜져 있었죠. 빨간 원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어요.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쥔 채로요. 도진이 서연의 등 뒤를 노려봤습니다. 사모님, 이건 주거침입이에요. 여긴 직원 외 출입금지 구역이라고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위협하는 듯 했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경찰 부를 겁니다. 당장. 도진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죠.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스마트폰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경찰? 좋지. 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근데 그 전에 관객들한테 인사부터 해. 뭐요? 도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 창고 선반 위를 가리켰죠. 낡은 CCTV가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거 아까부터 돌아가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도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저 영상 지금 매장 로비에 생중계 중이에요. 서연이 휴대폰 화면을 도진 앞에 들이밀었어요. 화면에는 황금당 VIP 라운지가 비치고 있었죠. 대형 스크린에 창고 안 상황이 그대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수 씨가 연결해줬어요. 고마운 직원이네, 당신한텐.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그 시각 VIP 라운지에는 황금당 단골 사모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뭐야 저거? 라며 스크린을 가리켰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화면 속에서 도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우리 집안 발밑에 있던 주제에 이 나이에 월 200이면 감지덕지 아닙니까? 정가자 주제에 어디서 자존심이에요? 라운지가 술렁거렸어요. 어머, 저게 인간이야? 한 사모님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칠순 넘은 어르신한테 저런 말을 해? 황금당 불매운동 해야겠네. 나 다신 안 와. 저 청소부 할머니가 그 50억짜리 살린 장인이래. 아까 영상 봤어?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해졌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죠. 창고 안 도진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함정? 서연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30년 전에 남의 기술 훔치고 누명 씌워서 쫓아낸 건 누구야?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기술로 장사한 건? 도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금옥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굳은 살 박힌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네 아버지가 내 가게를 빼앗았어. 내 이름도, 내 손님도, 내 인생도. 금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기술만큼은 못 가져갔지. 이 손에 있으니까. 도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금옥의 눈을 마주쳤죠. 거기엔 분노가 아니라 30년 묵은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창고 밖 복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퀴 굴러가는 소리였죠. 휠체어 바퀴.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불 꺼진 복도 끝, 역광 속에 검은 실루엣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누군가였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휠체어가 창고 문 앞에서 멈췄어요. 역광 때문에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굽은 어깨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만 실루엣으로 드러났죠. 그리고 낮게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진아. 그 한마디에 도진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박태수였어요. 30년 전 금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제자. 도진의 아버지.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가 안으로 들어오자 형광등 불빛이 박태수의 얼굴을 비췄어요. 늙었습니다. 30년 전 금옥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던 젊은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볼은 푹 꺼졌고 손등에는 핏줄이 뒤엉켜 있었어요. 병원 팔찌가 손목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아버지, 왜 여기? 도진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병원에 계셔야. 닥쳐.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돌려 도진 앞으로 다가갔죠. 저 화면 나도 봤다. 병실 TV로. 아버지, 그건 내가 뭘 가르쳤냐? 태수가 도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기술은 못 가르쳤지. 훔친 노트밖에 없으니까. 근데 양심은 가르칠 수 있었잖아. 태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것마저 못 가르쳤구나. 이 못난 놈. 태수의 손바닥이 도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어요. 도진이 비틀거렸죠. 뺨을 감싸 쥔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무릎 꿇어. 네, 무릎 꿇으라고. 태수가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지며 기침이 터져나왔죠. 그래도 손은 도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태수는 그 모습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직원이 부축하려 했지만 태수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비틀거리며 한 발짝, 두 발짝. 금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듯 무릎을 꿇었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금옥의 낡은 신발 앞이었죠. 선생님,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지은 죄 용서받을 생각 없습니다. 금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기술 훔치고 누명 씌우고 가게 빼앗고 그 죄로 30년을 살았습니다. 태수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매일 밤 선생님 꿈을 꿨습니다. 선생님 손이요. 그 굳은 살 박힌 손이 제 목을 조르는 꿈. 목소리가 오열로 바뀌었죠. 용서해달란 말 못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금옥은 태수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30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제자. 지금은 늙고 병든 노인이 되어 발밑에 엎드려 있었죠. 금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일어나. 금옥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무릎은 기술 배울 때나 꿇는 거야.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금옥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죠. 용서는 안 해. 근데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을 거야. 미워하느라 30년을 썼거든. 이젠 지쳤어. 금옥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 도진이 움찔했어요. 기술은 물려받지 못했어도 양심은 지금부터 배울 수 있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야. 금옥이 창고를 나섰습니다. 서연이 그 뒤를 따랐죠. 창고 안에는 무릎 꿇은 아버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CCTV의 빨간 불빛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청담동 거리에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그 거리, 한때 황금당이라는 화려한 간판이 걸려있던 자리에 새로운 간판이 달렸습니다. 투박한 나무 간판이었어요. 붓글씨로 쓴 6글자. 심금옥의 보석방. 간판 아래 말끔한 정장을 입은 금옥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살짝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 종로 골목 최고 장인이었습니다. 옆에는 서연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 찾았네요. 금옥이 작게 웃었어요. 30년 걸렸어요. 앞으로 30년은 더 하셔야죠. 서연이 금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이었죠. 그 손이 따뜻했어요. 황금당은 어떻게 됐어요? 금옥이 물었습니다.
간판 철거됐어요. 사기성 광고로 고발당해서 영업정지 먹었고 피해 고객들이 집단 소송 준비 중이래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죠. 도진 씨는 사문서 위조의 협박 혐의까지 추가됐고요. 그 CCTV 영상이 증거로 채택됐대요. 금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가게 아니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보석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색으로 반짝였죠.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중앙에 놓인 작은 반지였습니다. 물방울 모양의 다이아몬드 반지. 서연의 며느리 수연이 진열장 앞에 서 있었어요. 28, 맑은 눈을 가진 젊은 여자였죠. 어머니, 이거 정말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전 시아버지가 전 재산 털어서 사준 반지야. 변치 않는 건 이 돌이랑 내 마음뿐이라고 하셨지.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 네 차례야. 네 남편한테 물려받은 거니까. 금옥이 반지를 꺼내 수연에게 건넸어요. 돌은 주인 마음을 알아요. 사랑으로 품어주면 다시 빛나고 버려두면 죽어버리죠. 수연이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조명 아래에서 무지개 빛을 뿜었어요. 사람처럼요. 금옥이 웃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양복 차림이었고 여자는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평범한 중산층 부부 같았어요. 저기요, 혹시 반지 수선도 하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반지인데요? 여자가 손가락에서 반지 하나를 빼내밀었습니다. 금반지였는데 세월의 때가 잔뜩 묻어 있었죠. 광은 다 죽어 있었고 군데군데 흠집도 있었어요. 결혼 40주년인데요. 이거 우리 신혼 때 남편이 사준 거예요. 요즘 반지 사이즈도 안 맞고 때도 끼고 해서요. 버리긴 아깝고 살릴 수 있을까요? 금옥이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돋보기도 없이 손끝 감각만으로 표면을 쓸어봤죠. 좋은 반지네요. 금옥이 말했어요. 금순도가 높아요. 요즘은 이런 반지 잘 안 나와요. 여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동네 금은방에서 그냥 싸구려라고 했는데. 싸구려 아니에요. 40년 동안 손가락에 끼고 살았으면 이미 가격으로 못 매기는 거예요. 금옥이 반지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융을 꺼내 천천히 문질렀죠. 슥, 슥. 익숙한 소리였어요. 1분쯤 지났을까요? 반지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있던 금빛이 살아나며 진열장 안 다이아몬드들 못지않게 반짝였죠. 어머, 여자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우리 반지 이렇게 예뻤어? 옆에 서 있던 남편이 민망한 듯 기침을 했어요. 그러게. 40년 전엔 예뻤는데 40년 동안 예뻤어요. 금옥이 반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만 주인이 바쁘다 보니 돌볼 틈이 없었던 거죠. 앞으로 가끔 닦아주세요. 그럼 또 40년은 갈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부부가 나간 뒤 서연이 금옥을 바라봤어요. 수리비 안 받으셨네요. 첫 손님인데요, 뭘? 금옥이 웃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며 금옥은 간판을 한 번 더 올려다 봤어요. 심금옥의 보석방. 30년 전에 잃어버린 이름. 30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었죠. 그때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지나갔어요. 초라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손에 짝퉁 시계 여러 개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죠.
명품 시계 싸게 팝니다. 정품이에요. 도진이었습니다. 한때 이 거리에서 가장 화려한 양복을 입고 다니던 남자. 지금은 구겨진 점퍼를 입고 길바닥에서 짝퉁을 팔고 있었어요.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금옥이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세요? 서연이 물었어요. 금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쌍하진 않아요. 다만 금옥이 시선을 거뒀어요. 저 사람도 언젠가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게 되면 좋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했잖아요. 금옥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수십 년간 보석을 만지고 닦고 살려온 손이었어요. 광을 잃은 보석은 닦으면 돼요. 금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양심을 잃은 손은 아무리 닦아도 빛나지 않아. 청담동의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간판 위로 저녁 햇살이 쏟아졌죠. 금옥이 미소 지었습니다. 보석보다 빛나는 건 끝내 지켜낸 사람의 마음이니까. 가게 안에서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마지막 빛을 뿜었어요. 30년 전 종로 중국집 2층에서 봤던 그 빛. 변치 않는다던 그 약속처럼 오늘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심금옥 여사님의 통쾌한 한방, 그리고 마지막에 따뜻한 울림. 어떠셨나요? 가짜는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벗겨지고, 진짜는 투박해도 언젠가 빛을 본다는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와 안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50억 다이아보다 더 빛나는 보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